네, 협동조합. 우리도 그전에 방송할 때 우리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맞아요. 아이템이 안 좋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협동조합 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알아보겠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서울시에서 2013년 7월 22일자로요. 500개 협동조합이 들어섰을 정도로 협동조합의 인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기업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 그렇군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이 등록이 빠른 시간에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어떠한 뭐 이제 구조인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 정확히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 협동조합이라는요, 그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물자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나 전부를 그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말엘라 분들께서 협동조합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네. 기업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비슷하죠.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 이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그 협동조합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체를 통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네. 기업처럼 자본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단지 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가장 중요하게 뒷받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리 말하면 기업은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서 1주 1표, 이게 의결권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연대와 협동으로 자조자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신조로 삼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협동조합을 설립한 그 기업의 모토 자체가 약간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모두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좀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잘 돼야 우리가 또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뭐 제조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협동조합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그 지난해 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 600개 정도가 되고요. 지난 6월 말 1,461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분명 그 대안의 경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어서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협동조합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오픈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게 같은 거라면 오픈빨이란 말 합니다. 오픈되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많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이 넷이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가게를 오픈했다. 할 수 있죠. 야, 이 가게의 오픈빨은 어마어마하겠네요. 한 2달은 가겠네요. 그렇죠. 2달 정도는 가겠네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네. 보면은 이 개인이 많은 이득을 취하는 기업의 어떤 수익 구조보다 네. 협동조합 서로 열심히 일해서 맞아요. 골고루 상부상조하는. 분배하면 상부상조한다는 협동조합의 취지가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아름답죠. 이런 생각이 더군다나 그렇게 듭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름하여 경단녀라고 예, 이렇게 좀 줄일 수 있겠는데 네. 경단녀들이 만든 협동조합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요.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1호인 옹과학교육문화 협동조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이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12년 차 정도 하셨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아하고 병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예, 간두시게 되고 그러다가 아이한테 과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아이가 엄마가 역시 가르쳐주는 게 최고다라는 말에 아 이게 내 재능이구나라고 좀 찾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사회과학 그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멋지네요. 그렇군요. 너무 좋은데요, 생활과학교실 의도가? 강사로 예, 활동하셔도 예. 되는데 구태여 협동조합을 뭐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기가 듭니다. 있었을 그렇죠. 것 어떤 같아요. 계기는 뭐 아들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돈 안 굳이, 들이고 가르치기? 굳이 뭐 본인이 이렇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 생활과학교실을 계속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은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일에 적응하면서 노하우를 쌓긴 하셨는데 2012년 갑자기 생활과학교실 사업이 이제
폐지가 돼가지고 소속을 잃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자신처럼 임신이나 육아들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과 좀 가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같은 이런 전문가들을 좀 모아가지고요. 네. 함께 일하셨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셨던 겁니다. 사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비슷한 일을 했던 부분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셨던 일들도 그대로 이어나갈 수가 있고 또 그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그렇죠.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온과학. 온과학. 저희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온 세상 과학. 저희 괜히 계산 말씀드렸나요? 들어보죠. 온과학 문화 뭔가요? 아, 너무 협동조합. 어렵네요. 네. 이 온과학 교육문화협동조합에서 온에는 우리 영어로 올, 모든 예, 뜻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네. 한문으로 온, 따뜻한 온, 온전하다 온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우리 방송하면 온 그렇죠. 들어온다 예, 그렇죠. 하잖아요. 네. 깨어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전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다 모이네. 네. 온이 참 좋네요. 인이라는 그러니까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인이요. 인, 왜냐면 네. 사람인, 뭐 참을인 되고요. 들어가는 인도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인인데 온도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름 좋아요. 바로 경력단절 여성이자 엄마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그 협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소속이 생긴다는 장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인 강사로 활동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기관이랑 같이 일을 하고 그래요. 싶어하지 그게 개인은 가장 좀 또 꺼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소속이 생긴다라는 가장 큰 강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소속으로 있으셨던 분들의 대부분 그 신분 자체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안정적이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네. 저희가 뭐 농담 우스갯소리로 뭐 오픈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이게 굉장히 서로 왜냐면 안정되고 내가 어딘가 정착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마인드 그런 생각만 들어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만큼 또 시너지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장점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품에 대한 공동 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춘다던가 또는 조합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던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6명이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그 생활과학 강사를 하려고 협동조합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생기게 되잖아요. 규모가 그런 커지군요. 것들도 수익원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다 그럼요, 채워지는 게 그럼요. 바로 협동조합의 그럼요. 장점이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요. 네네. 원래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협동조합을 꾸렸을 때 뭐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넣은 사람도 있을 거고 판매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수익 분배는 어떻게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 수익 아무래도 제일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익 관련해서는 서로 사실 처음에 조합을 설립할 때 충분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과학 교재나 키트 판매, 그다음에 과학 행사 수주 같은 공동의 그 판매 및 행사 수익은 공동 이윤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별로 강사를 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노동량에 비례해서 능력에 맞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일한 거는 개인이 가져가고 네. 공동으로 해서 판매해서 생긴 수익은 N분의 공동의 자금으로 묵혀두든 서로 나눠 갖든 괜찮네요.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래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기업 외에도 또 다른 뭐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또 있나요? 그래요. 그 소셜메이트 소음 직원 협동조합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결혼과 출산, 그다음에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기혼 여성 5명이 만든 SNS 홍보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그래요. 이름 네. 너무 예뻐요. 소셜메이트 솜 직원 협동조합. 솜하는 데인가요? 네. 뭐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경력 단절 여성, 기혼 여성 5분이 만든 거죠? 기혼 여성 5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남다른 취지 또한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이곳의 조합원들 역시 이제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요. 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임신과 출산, 그다음에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겪어야 했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들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무 형태와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체를 고민한 끝에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왠지 기업이 착할 것 같아요. 착할 것 같고 왠지
조용할 것 같고 뭐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네. 또 다들 육아와 이걸 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육아를 병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무 시간의 운영 형태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자유 화면에 나왔던 분들이 소음 직원분이신 네. 거죠? 네, 지금 나오고 소음 계세요. 대표님들이신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분들은 각자 경력을 살려서요. 네. 회계와 행정, 홍보, 마케팅, 디자인, 개발 같은 것들을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만큼 근무 시간이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짧은 편이었는데요. 주로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일을 진행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프로젝트 상황을 공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통해서 월간 업무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네네. 이 회사에서는 하는 일이 뭔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그 SNS 홍보 관련해서 그런 기획과 그런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죠. 하긴 요새 예. 주부님들이요. 많이 그 하시잖아요. 뭐 파워블로거도 굉장히 많으시고 맞아요. 그렇죠. 뭐 SNS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채널들이 요즘 많죠. 뭐 이제 KK 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공구합니다, 이벤트합니다 이런 걸 올리는 업체들이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걸 하는 데인가요?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장점을 잘 살린 것도 그래요. 잘 그러니까 선택을 하셨네요. 아주머니 예. 5분이 모이셔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 이거 괜찮겠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맞아요. 괜찮은 회사로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믿음직한 회사. 그런 회사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 업무 시간과 관련해서 혹시 거래처와는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것도 좀 그래요, 걱정이 그래요.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오후 2시까지 일을 하다 네네네. 보니까요. 그래서 소음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왜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들을 그 파트너하고 잘 공유를 한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그 파트너들과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설립 목표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셜메이트 소매 협동조합이 지난해 사회적 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가로 선정이 돼서요. 2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의 H 온드림 펠로우에 선정돼서 8천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2시까지 해도 되네요. 예.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기업의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요. 고객을 고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에 맞춰주는 고객. 우리 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도움을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분들이 저희는 이런 조건인데 아니면 안 안 할래요.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자세네요. 저자세가 아니라. 요 좋습니다. 영업집은 항상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처럼 끝나네요. 와. 근데 이런 식의 우리 주부님 5분이 모여서 만든 이런 식의 협동조합들이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큰 어떤 희망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에 소셜메이트 소맨 그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소문 앞으로도 유연한 근로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질의 일거리, 그다음에 대안적인 커리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과 육아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곳의 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파헤쳐 봤는데 두 군데 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협동조합이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 이렇게 또 잘 되고 그래요. 있다고 하니까 정말 여성들이 힘이 납니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를 제외한 세 분이 여성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협동조합에 대한 꿈을 이제 살짝 꿔볼 때가 됐는데 그러게요. 어떤 아이템으로 협동조합을 하면 좋을지 지금 우리 뭐 소셜 네트워크 소음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아까 어떤 회사였죠? 이름이? 괜찮아요. 온과 네. 굉장히 우리 주부님들이 또 친숙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친숙한데 네. 우리도 이런 거 갖고 협동조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시 정도로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커피숍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커피숍을 협동조합으로. 커피숍을 괜찮을 것 협동조합으로 같아요. 해서 뭐 누군가는 그 뭐 선희 씨는 코스타리카 가서 커피 따고. 그렇죠. 커피 따오고 그리고 그 뭐 커피 배달 같은 거는 우리 정미 씨가 그렇죠. 자전거 타고 잘하고. 저는 이제 맛을 좀 음미하면서 뭐 매니저 편하게 하시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하겠다고. 커피숍을 협동조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또 우리 주부님들이 무엇보다 관심 있는 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키즈 카페 같은 것 이런 것도 협동조합으로 해서 체인점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품앗이 개념으로 해서 그런데 일단 그 협동조합 그렇게 이제 카페테리아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이나 이런 걸로 대신 할 수 있는 걸로. 5명 이상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씩은 50명이 모여서 하는 거지요. 와, 그렇게 전혀 협동조합이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럼 우리가 커피 우리가 팔면서 우리 매출을 우리가 또 갖고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커피는 내가 그냥 먹을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줘서 많은 손님들이 와준다면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카페를 이렇게 50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뭐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 그다음에 카페를 혼자 열기가 조금
조금 겁나서 그렇죠.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래요.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때요? 그리고 이제 뭐 이태리나 이런 데 보면 그런가요? 협동조합 촌들 있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촌. 그런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한 2잔 정도,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커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또 다른 뭐 아이디어 없을까요? 우리가 혹시? 저는요, 네. 아이 옷을요, 네네. 이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아이 옷 한 시즌에 몇 벌 정도만 내도 그게 뭔가 독창성을 갖고 있다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에 그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한번 좀 같이 해서 가능하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침 프로에서요. 네. 저 예전에 한번 봤는데요. 애기 옷 리폼하는 그분들 모여 있는 분들 봤어요. 그런 분을 네네. 제가 좀 만나야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애기 먼저 낳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협동조합으로 가능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정말 생각하는 대로 아이템은 무궁무진할 수가 그래요. 있겠네요, 정말. 예,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좀 도전해보기에 정말 좋은 예. 그런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맞아요.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네. 근데 일단 여자들은 여성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 최근에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개최한 일자리 포럼에서는요, 네. 생애 주기별로 여성이 참여 가능한 협동조합 모델을 지금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협동조합이나 육아 협동조합, 육아식 제공을 위한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줬고요. 청소년기 아동 대상으로는 협동조합 학교나 소비자 생협 등이 적합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서는요, 복지협동조합이나 장래협동조합 등의 모델도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도 좀 고려하신다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될 수 그래요. 있겠네요. 저희가 지금 협동조합을 막연하게 하고 네.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명히 막연함만 갖고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협동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게 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무료였으면 맞아요.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교육이 있을까요? 이걸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마음 맞는 사람 거기에서 같이 협동조합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떤가요? 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그 니즈를 반영을 해서요. 네. 이미 7월에 전국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해왔고요. 네. 이제 오늘이죠. 인천시에서는 시에서 주관으로 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 이해 시민 강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또 좋은 정보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걱정되는 게 하나, 이제 교육을 받고 협동조합을 차렸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또 같은 여성들끼리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부족하다거나 정말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뭐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이라는 건 늘 항상 있을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거고 남녀 간의 분쟁은 우리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해결해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주에 뵙겠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해결해 주는데 네. 이런 협동조합 같은 곳에서의 분쟁은 네. 누군가가 좀 해결을 해주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혹시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곳이? 아마 이런 포털 사이트에 협동조합이라고 치시면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 주소가 www.그다음에 cooperatives.go.kr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어머나. 같습니다. 그래요? 협동조합 준비하시나 봐요.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렇다면 우리 주말엘라 분들 지금까지 아이템만 많으셨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요. 조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에 맞는 분들을 서로 만나서 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사업을 하는 어떤 분들은 야, 협동조합 동업 아니야? 뭐 동업이죠. 말을 하면 동업일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는 사람끼리 해서 뭐 동업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도 많이 네네. 있고 이런 말도 좀 네네. 있는데 있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협동조합으로 해서 서로 각자 잘하는 부분을 서로 품앗이한다는 개념으로 네. 서로 도움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또 훨씬 더 그러게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 내가 이걸 이제 투명하게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농협도 있잖아요. 농업협동조합. 맞아요. 네네. 수협 뭐 그렇죠. 잘 몰랐는데 전부 다 협동조합에서 제 돈을 지금 이제 맡아서 뭐 해주고 엄청 많이 컸어요. 예. 뭐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네. 굉장히 또 탄탄한
만한 거의 대기업 계열에 들어간 맞아요. 곳을 또 따지자면 서울우유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협동조합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수도우유. 그렇죠. 예,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수도우유 네네. 굉장히 뭐 괜찮은 방법이 그래요.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이제 주말렐라 분들이라면 네. 아, 정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런 우리 주말렐라 분들께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그 직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의 50% 정도가 나는 집에서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전에 직장을 가져본 경험이 있느냐? 그때 거의 90%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이게 했다고 해요. 얼마나 남는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일 열심히 했었던 분들이 집에서 지금 육아하신다고. 아이고. 그래서 예.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서 과거 경력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좀 찾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꼭 네. 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을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협동조합의 형태를 활용해 보시면 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정미 씨 네. 어떠세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시는지? 저 굉장히 관심이 가네요. 그 네. 아까 전에 이제 오늘 뭐 온 과학에 대한 얘기도, 온 과학 재단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소셜메이트 솜? 네. 예. 저 뒤에 부분 후장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 거기. 예. 뭐 2시까지만 일하면 되고,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이랑 육아 같은 것도 이제 공유를 할 수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이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스펙을 쌓으셔가지고 여기를 지원하려고 이제 뭐 S모 전자, L모 전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협동조합이 네. 지금 아까 솜 같은 경우는 5분의 여성 네. 우리 주부님들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우선은 그 모임 자체가 공동의 목표라든지 이런 공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진 않고요.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면은 5분이 처음에 내었던 금액, 그 금액만큼을 또 한 분이 다시 들어오면서 들어오셔서? 한 분이 또 그만큼을 내고. 그거는 이제 아마 협동조합에 따라서 조건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사람을 영입할 때 네. 얼마를 더 받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주부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솜이 만들었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계실 그럴 수 수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이면 연합회라는 걸 또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협동조합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업종끼리 또 상호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든든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